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접해 들어와요. 이를테면 뉴스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를 접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수많은 정보들이 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인지 아니면 진실된 정보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어떠한 정보들은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 정보를 접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고 자신의 돈을 뺏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여론을 이끌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의심입니다. 저는 항상 정보를 볼 때 왜라는 각주를 달아요. 이 정보가 진짜인가? 왜지? 이 현상이 왜 일어났지? 라는 각주를 달고 끊임없이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좋은 정보를 준대요. 왜 주는지,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순수하게 나에게 좋은 걸 알려주려고 주는 걸까? 라고 의도를 파악해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면서 논리가 맞는지, 원리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논리나 원리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직접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먼저 요즘 주가 조작입니다. 주식 정보의 조작이죠. 코로나 시대가 풀리면서 또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었죠. 주식을 하고 너도 나도 주식 좋다더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해요. 제 친형만 보더라도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동생아, 야 뭐 뜬다더라, 거대한 갑부가 상장시킨다고 하더라, 너도 그 흐름을 타서 살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정보인지 저는 의심을 했어요. 왜 이런 정보가 나에게 들어왔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하나의 주식을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제가 이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는 그냥 올라가지 않죠.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을 불러줘야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야지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제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주식은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되어서 사줘야지만이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했죠. 형이 그 정보를 들었다는 건 다른 누군가도 그 정보를 똑같이 들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곧 떨어진다는 소리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물론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최소한 정보를 선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다음은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유용하진 않지만 제 가족 얘기가 자꾸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동훈아, 이 어플은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현금 인출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어플 또한 사용자가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분명히 보기 좋게 구조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항상 말씀드리죠. 엄마, 천천히 보고 목차를 찾아서 원하는 게 있을 만한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 어플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좋은 방법을 갖고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직관으로 보는 정보의 선별입니다. 한글날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개혁이 있어요. 한글에 대한 우수함, 한글의 위대함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느냐, 한글은 세상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위대한 문자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어의 F 발음과 P 발음, 한글로 어떻게 표현이 되죠? 피읍으로 통일되죠. 그리고 정말 저는 의심되는 게 닭이 어떻게 울죠?
꽃기호라고 우는데 저는 꽃기호라고 우는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대모사를 못하겠지만 이렇게 저희는 직관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걸로 인해서 아 이건 사실이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논리 및 원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뭘까요? 아 그렇죠. 제특이 굉장히 빠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빠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 제특을 위해서 공을 이렇게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이 빠를까요? 제특이가 더 빠른 걸까요? 아 그렇죠. 제특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가 여기서 공을 던졌으니까 뭐가 더 빠른 거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는 그렇게 타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의 방법을 간단한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저희는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나에게 맞는 정보 그리고 나에게 좋은 정보 아니면 나에게 진실된 정보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논리 및 원리로서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지 확인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정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더욱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제가 이거 만든다고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경을 씀으로써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방법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3가지의 주제를 준비를 해왔어요. 누군가에게는 조금 생소한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막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시니까 그냥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가져왔어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열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른 누군가는 나의 꿈 이게 당장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 불결한 요소인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러한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가져왔어요.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걸 미리 싸게 사는 거? 와, 정말 좋은 또 답변.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이거를 뚫고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상 이게 대체 왜 그러는가? 라고 봤더니 제가 만약 10조, 100조가 있을 때 은행에만 넣어둬도 누군가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예금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자는 계속 놀고 먹어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라면 하나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6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네, 1,400원, 1,200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직관으로, 경험으로. 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제가 똑같은 라면을 600원에 예전에 샀었는데 지금은 600원 가지고 절대 못 사죠. 아이씨 무슨 소리냐 900원 더 내놔라. 이것처럼 가만히 돈을 들고만 있어도 이 가치는 점점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돼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럼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현물 자산을 많이 사놓습니다. 현물 자산이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말해요.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내가 돈을 들고만 있어도 이 가치가 하락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팔면 되니까. 그럼 시가로 더 많은 돈을 받을 테니까. 부동산은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누군가 살지 않아요. 왜? 나는 투자의 목적으로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살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주제는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준비를 해왔어요. 아까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뭘까요? 제트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트기 위에서 공을 던지면 그게 더 빠른 애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30km/s로 달리는 차가 있었으면 그 차에서 제가 똑같은 방향으로 5km/s로 공을 던집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 공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35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차가 빛의 속도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지구 7바퀴 반을 1초 만에 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는 차 위에서 제가 5km/s로 공을 던지면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되죠? 잘은 모르겠는데 네. 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왜냐면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오. 빛이 그 물질에 반사돼서 와. 볼 수 있는 건데 와, 빛보다 5km가 더 빠르다면은 빛이 반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와. 눈에서 안 보이잖아. 저 살짝 땀나요, 지금. 예상외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보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의 속도는 당연히 빛의 속도에서 5만큼을 더한 게 되겠죠. 아까처럼 30에서 5를 더한 거죠. 그런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다 라고 가정이 된다면 빛의 속도에서 5만큼을 더해도 뭐가 되는 거죠, 다시? 그렇죠. 빛의 속도가 되는 거죠. 왜?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이해가 되진 않지만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러면 이 공은 분명히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죠. 그럼 거리가 이 차보다 요만큼 더 가게 된 거예요. 속력은 똑같이 빛의 속도로 갔어요. 차도 공도. 그런데 차보다 공이 거리가 얼마큼? 요만큼 더 간 거죠. 5만큼 더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리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수식이 맞으려면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속력은 일정한데 거리가 증가했으니까 시간도 증가해야 돼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원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정말 최고 속도라면 공의 시간은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이게 맞구나 라고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신기하죠? 우리 모두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달리면 제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다음 토픽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준비를 한 건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심각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당장 미래에 닥쳐올 위험이기도 하고 바로 어떤 문제죠? 환경 문제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종이컵도 안 쓰고 맞아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를 가면 이런 문구가 많아요. 스타벅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일회용 빨대보다 종이 빨대를 사용하자.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고객에게는 환경 보호를 했으니까 할인을 해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텀블러를 사서 가서 사용하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환경 보호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을 저는 들었어요. 정말 그것들이 환경 보호가 되는 걸까? 환경 보호가 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환경 보호로 직결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저희가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텀블러 이게 환경 보호의 역할을 하려면 총 220번을 사용해야 돼요. 즉 내가 만약 나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텀블러를 샀어. 그런데 100번 정도 쓰고 나니까 옆에 있는 텀블러가 더 이뻐 보여. 난 이걸로 사야 되겠어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은 환경 보호를 한 게 아닌 환경 파괴를 하신 거예요. 220번을 사용해야지 환경 보호를 시작하는 단계. 최소 300번, 400번 넘게 재활용하셔야
내가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고 눈높이가 살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 에코백 또한 몇 번을 사용해야 되냐면 131번을 사용해야 된대요. 출처는 캐나다 환경보호단체 CIRAIG라는 곳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발견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에코백 사용량은 30회 정도밖에 안 된대요. 겨우 23%. 텀블러는 46회, 21%. 즉 70% 이상에서 8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나는 환경보호하고 있어! 라고 자비를 하지만 사실은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자! 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우리 바다의 거북이가 플라스틱 빨대를 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해양생물 갈매기가 플라스틱 빨대를 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보면 해양생물을 괴롭히는 환경오염 중에 플라스틱 빨대로 인한 환경오염은 0.03%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게 그렇게 많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을까? 어업에서 사용되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강력하게 어업 때문에 환경오염이 일어나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어업 쓰레기를 줄여야지 환경보호이 된다. 환경보호를 할 거면 내가 텀블러 샀으면 최소 300번 이상 사용해야 된다. 라고 개념을 바꿔야 돼요.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수많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죠. 그런데 이 분리수거가 정말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됩니다.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환경 보호를 하고 있다고 노력하지만 그거는 환경 보호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좀 딥하고 깊고 조금 어려운 주제도 있었는데 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야? 라고 물으시면 수많은 톱 주제들이 있겠죠. 수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 형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거를 공유를 해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미래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시가 하나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ittle older, little wiser, but happy to see you.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Though wise men at their end, no dark is right, because their words had forked no lightning they.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